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오늘은 출산율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점검해봤습니다. 부산시가 도심에 있는 국방부 유휴부지를 매입해 이곳에 혁신도시와 연계한 워터프런트 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바닷속에 쌓인 해양 쓰레기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직접 쓰레기 수거에 나서보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산 강서구가 청사 외벽을 현대적인 색채로 꾸미고 친근한 이미지로 새 단장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산율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점검해볼 차례인데요. 얼마 전 서울 관악구 한 동에서는 한 달 동안 새로 태어난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출생아 수 0명의 충격. 서울도 지역 소멸의 길을 피할 수 없는 걸까요? 먼저 HCN 문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악구 난향동 인구는 약 15,000명. 올해 2월 한 달 동안 난향동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인구수의 청림동과 중앙동의 경우 출생아 수는 각각 10명과 2명. 난향동 주민들 또한 줄어가는 아이 웃음소리를 실감합니다. 많이 놀랬죠. 지방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동네인데 출산율이 이렇게 없다는 게 앞으로는 아기들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젊은 사람들이 아직 결혼도 그렇고 조금 이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돈이 많이 좀 모아지거나 이래야지 좀 결혼해야지 삶이 좀 편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늦게 출산하는 거 아닌가 좀 싶긴 한데 많이 안타깝죠. 많이 안타깝죠. 난향동 출생아 수 0명은 대한민국 출산율의 현실을 피부에 와닿게 합니다. 서울시 출산율은 0.59명.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세종 1.03명, 전남 1.04명과 비교하면 극히 낮습니다. 2021년 서울시 자치구 통계를 살펴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구가 0.797명으로 가장 높지만 이마저도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특히 관악구는 청년 인구 비율 1위로 꼽힘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수가 많아 출산율이 0.437명으로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구 차원에서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높은 청년 1인 가구 수는 관악구 합계 출산율 하락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총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젊은 사람들한테 얼마를 드리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제도를 주고 그 제도들이 존재함으로써 그 해당 계층이 어떠한 이제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을 좀 긍정적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출산율 저조는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역시 이러한 기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에 관련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9명,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를 낳으면 지급되는 출산 양육 지원금 액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들라이브 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원금을 많이 주면 출산율이 높아질까? 그 지원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일시적인 거고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큰 결심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출산율과 출산 지원금은 비례할까요? 꼭 그렇진 않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지원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1,000만 원대 출산 지원금이 등장했습니다. 서울 중구는 최근
5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 아이를 더 많이 낳자라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지금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식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 그동안 지자체가 주가 되어왔던 출산지원금에 정부도 나섰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천만남 이용권, 지자체의 출산 양육 지원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물론 산후조리원이나 출산도우미, 임산부 택시 등의 형태로 복지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논하기 전에 이미 불안정한 주거와 고용 형태가 젊은 세대의 결혼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는 순간 일과 양육의 병행은 쉽지 않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가지고 우리 어떡하지? 우리가 얘 키울 수 있을까? 나 당장 그러면 언제부터 육아휴직해야 돼? 복직은 할 수 있을까? 내 커리어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부터 막 드는 거예요. 인구 감소 시대,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로의 인구 이동이 가속화하면서 서울은 부동산과 일자리 등 생존을 위한 자원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이는 곧 결혼과 출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정적인 삶이 예견되지 않는다면 나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양육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대범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금 규모는 3,614억 원. 전년 대비 절반 이상 늘었지만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가 얽혀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출산지원금 상향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이번엔 지방의 현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은 활발한 도시개발과 기업 유치로 비교적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꼽힙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많은 도시들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그러나 이런 도시 한편에는 아기들의 울음소리조차 듣기 힘든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송영환 기자입니다. 천안의 동쪽 끝에 있는 동면입니다. 충북 청주 그리고 진천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시내에서 자동차로 30분가량 떨어져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전체 면적은 43.2제곱킬로미터. 조금 쉽게 설명하면 서울 용산구와 구로구를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처럼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곳에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좀처럼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동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4명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지난 2020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에는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동면 면적의 10분의 1 수준인 천안 불당동에선 해마다 700~800여 명이 태어났습니다. 같은 천안 안에서도 출산율이 극과 극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5년 동면사무소 옆에 2억 4천만 원을 들여 개원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불과 몇 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동면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유일한데 이곳 역시 원생 수급이 어려운 건 매한가지입니다. 정원은 14명이지만 원생은 3명뿐. 모두 다른 면지역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등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면에 아이들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실은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외국인으로 3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외국인 1명이라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천안은 평균 연령이 40.9세로 매우 젊은 도시입니다. 출산율은 0.84로 전국 평균인 0.78보다 높습니다. 지역 소멸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사실이 동면 주민들에겐 더 큰 위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아이들이 지금 울음소리를 지금 전혀 못 듣는 상태고 지금 이 정도로 계속 간다면 지금 학교도 입학생이 없고 자치단체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천안시 중장기 인구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 격차 못지않게 심각한 지역 내 출산율 격차. 지역 소멸은 먼 얘기라는 인식 탓에 자칫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반년 살아보기라는 귀농 귀촌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 정책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LG 헬로비전 전소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본격적인 파종을 앞두고 밭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삽으로 연신 흙을 퍼내고 있는 두 사람은 심은혜 씨와 장민희 씨. 4월부터 각각 원래 살고 있던 서울과 속초를 떠나 자녀를 데리고 인제 반년 살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이제 시골에 대한 시골 생활을 좀 시작해보고 싶어서 실제적으로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체험자들은 이렇게 작물을 직접 심고 수확하며 농촌 생활을 익히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사일을 배우며 농촌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숙소도 무료로 제공돼 머물 곳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인제군에 있는 소규모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엄마와 함께 농촌 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좀 더 있으면 안 돼. 아직 5개월 되려면 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더 있으면 안 돼 라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가 적다 보니 다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것도 즐겁기도 하고. 청년을 찾아보기 어려운 농촌에서는 귀농 의지를 가진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자나 콩, 파프리카 등 다양한 작물 재배 방법을 전수할 계획입니다. 사라져가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귀농귀촌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좀 많이 유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젊은 40대가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게 가장 큰 희망이고 바람이죠. 인제군이 지난 2020년 시작한 인제 살아보기 사업. 올해까지 참가자 80명 중 35명이 인제군으로 귀촌을 결정했습니다. 올해는 지방소멸기금과 군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약 20가구의 농촌 체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민에게는 농촌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생의 기회를 주는 살아보기 사업. 사람 찾기 힘든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제40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지난 1일 영화의 전당에서 폐막식을 갖고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폐막식은 배우 엄준기와 한혜지의 사회로 영화제 현장을 담은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과 총 13개 부문의 수상작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수상작은 국제경쟁 부문 최우수상에 샤디 카람루디 감독의 파랗게 변하다가, 그리고 한국경쟁 부문은 윤동기 감독의 어나더 타운이, 오퍼레이션 키노에선 최준서 감독의 파도에 맞서가 선정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영도구 통학로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청은 스쿨존 개선이 필요한 학교 중 담장 이동이 가능한 학교를 발굴해 담장을 허물어 보행로를 확장하고 임시 출입문을 개설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차량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학교 수목과 불투명한 담장을 개설하는 한편,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초등학교 50곳에는 통학안전지킴이를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도심에 있는 국방부 유휴부지를 매입해 이곳에 혁신도시와 연계한 워터프론트 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6,600제곱미터 규모의 전포동 소재 국방부 부지입니다. 국방부가 임대주택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매각을 추진 중이었지만 부산시가 매입해 문현 혁신도시와 연계한 워터프론트 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부지 매입 비용은 약 570억 원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광무 워터프론트 파크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혁신도시 성장 지원 등 장기적으로 동천변 일대를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입니다. 동천 일대 보행로 연결 사업을 통해
동천 수변을 따라 보행 데크와 보행교를 가설하고 친수 공간은 이벤트 및 휴게 공간으로 조성해 가고자 합니다. 선착장, 크루즈 라운지 조성과 연계하여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천 수질 개선을 위한 준설 진행과 북항에서 서면까지 이어지는 시티 크루즈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마련합니다. 광목 워터프론트 파크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부산의 한가운데 위치한 부산 진구가 정말로 부산의 심장으로서 역동적인 도시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산시는 매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광무 워터프론트 파크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원도심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고기 잡는 그물이 고기를 죽이는 쓰레기로 변하고 있어 골칩니다. 바다 아래 버려진 해양 쓰레기는 그 양을 알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데요.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얽히고 설킨 그물이 배 한가득입니다. 로프와 통발, 폐타이어 등 모두 바다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입니다. 그물 사이사이에는 물고기와 갑각류가 잔뜩 끼어 있고 파리떼와 엄청난 악취가 진동합니다. 운반석 한 척을 가득 메운 해양 쓰레기는 약 50톤입니다. 대형 트럭 10대가량 분량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4일간 어선 17척은 조업을 중단하고 제주도 근해에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폐그물 등은 수질 오염을 비롯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한편 그물이 선박 스크류에 엉켜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몇 년 더 놔놓으면 바다에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고기라 생각하면 헤엄치가 나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요 어구들이 지금 뭉치가 있으니까 그렇지 저거 한 덩거리를 들어서 패면 2kg, 3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헤어나갈 길이 없는 거죠. 한 해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는 약 18만 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현재 얼만큼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지는 가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선 저인왕 수협이 나선 이번 수거 작업에만 6천만 원가량이 들었고 별도 선박을 투입할 경우 수억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어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더라도 보상금은 200kg당 3만 원에 불과합니다. 사용한 어구를 어민 스스로 수거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도 해양 쓰레기 수거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건전 이 건물도 저희들이 그 양을 알 수가 없지만 굉장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져오고 대형 트롤이나 대형 쌍끌이나 대형 외끌이들이 철망 시기에 한 2달 휴기를 할 때에 정부에서 좀 지원해주면 대대적으로 운반선을 갖다가 있는 대로 띄우면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대형 기선 저인망 수협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을 진행해 현재까지 2014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우리 주위의 관공서를 생각해보면 비슷비슷한 회색빛 외관에 딱딱하고 무거운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부산 강서구가 청사 외벽을 현대적인 색채로 꾸미고 친근한 이미지로 새 단장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멀리 떨어진 건물 외벽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직각으로 교차되는 무채색 선안에 빨강과 파랑, 노랑의 삼원색을 사용하는 몬드리안 화풍을 떠오르게 합니다. 강서구는 최근 1억여 원을 투입해 도색한 지 10년이 지나 노후된 청사 외벽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들도 신선하다는 반응입니다. 멀리서 잘 보이고 색깔이 산뜻하니 좋습니다. 구는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친근감을 주는 청사 디자인을 고안했다는 설명입니다. 밝은 색채를 통해 에코델타 시티와 가덕도 신공항, 부산 연구개발특구 등 핵심 비전 사업과 젊은 도시를 강조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에 매우 발전적인 색상을 도입해서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무한히 발전한다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밝고 명랑하게 행정에 임하고
우리 국민들도 밝고 명랑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저는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강서구는 외벽 도색 시기가 도래한 행정복지센터나 산하기관 등에도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3일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정식 고시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난 4월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이 제출된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로써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산업은행은 본점 조항 개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이전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전하고 산업은행 임직원들의 주거와 교육 등 정주 여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 정부,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동아대학교 대신병원이 지난 2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은 근골격계 재활과 파킨슨병 환자 등을 위한 전문 재활 치료를 제공하고 투석 환자를 비롯한 장기 치료 환자의 진료를 맡습니다. 한편 앞으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재활병동을 운영해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 없이도 입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시 남구청은 지난 1일 국립 대시양 해링턴 어린이집 개원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시양 해링턴 어린이집은 용호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무상임대를 협약해 개원한 남구의 18번째 국립 어린이집입니다. 부산 남부소방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가족안전 119 체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19 청소년 단원 66명을 포함한 유치원생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부산시 서구청과 윈덤 그랜드 부산 호텔은 지난 2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구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